안녕하세요, 조한티입니다. 오늘은요, 대학생분들, 특히 새내기분들, 갓 입학한 새내기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힘들게 들어온 대학교, 근데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알차게 대학 생활을 하는 걸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 넓히기예요.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정된 한 장소에서 계속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과 건물을 이동하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학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학년이 다른 선배들까지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과제까지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한번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면서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하며 사회력을 좀 더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를 가능한 한 많이 넓혀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여행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지친 심신, 그리고 TV로만 보면서 동경했던 그곳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함께 가든 아니면 혼자 가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혼자 떠나는 여행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운동이에요. 건강, 요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올라와 있죠. 앉아서 공부만 했던 몸, 이제는 좀 단련시키고요. 안 좋은 지방들 이제 태워야 될 시간입니다. 그 운동 단순히 헬스도 가능하고요. 요가도 할 수 있고 요즘 다양한 운동들 정말 많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르바이트입니다. 흔히 알바라고 얘기하죠. 본인에게 의미가 있고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시길 바라요.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올라가서 처음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공사 현장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새벽 5시에 모여서 공구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리고선 공사 현장에 내려다 주시면 거기서 이제 오늘의 일을 하는 거죠. 벽돌을 나르고 이런 일을 해봤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한 5시쯤 마쳤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하루에 일당이라고 하죠. 하루 일한 만큼의 돈을 그날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5만원 받았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일을 했던 이유는 쉽게 돈을 벌면 쉽게 쓸 것 같아서 첫 아르바이트는 좀 나름 제 주변에서 봤을 때 힘들다고 하는 것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했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카페 알바도 좋고요. 놀이공원에서 그 탈쓰고 인형에 탈쓰고 하는 알바도 있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다섯 번째는요, 해외 자원봉사예요. 해외 자원봉사, 저 때만 하더라도요 되게 큰 게 두 가지의 기관이 있었어요. 그 기관에서 주로 진행을 했는데 요즘은 더 많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봉사란 말 그대로 외국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인이 조금 섞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24시간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며 자원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나중에 취업할 때도 하나의 이야기거리 혹은 스펙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단순히 이제 스펙을 채우라고 하기보다는 외국인과 함께 교류하며 그들의 문화를
더욱더 깊이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해외 자원봉사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교환학생 제도를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보통 1학년 학생에게 있어서는 준비하자가 맞겠죠. 교환학생 제도라는 거는요, 한국 본교에 등록금을 내고 외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학교마다 그 대상 학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 학교에서 자매 결혼을 맺은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대상 학교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통 1학년, 2학년 성적과 토플 성적을 갖고 지원하게 돼 있어요. 면접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기간을 외국 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해외 어학연수와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교환학생은 대학교 내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영어가 부족하다고 봐주는 거 없고요. 외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수님의 수업을 그대로 수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도 제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 실력이 부쩍 늘죠. 근데 어학연수는 뭐냐면요, 외국에 가서 외국에 있는 어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하죠. 주로 동남아 혹은 일본인 혹은 백인 다 이제 섞여 있긴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본인 수준의 비슷한 영어를 하다가 올 가능성이 더 많고요.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봐주는 거 없이 본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회화 능력을 가진 원어민과 같이 부딪히면서 생활하는 거라 훨씬 더 힘든 면은 있어요. 하지만 굉장한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을 추천드려요. 한번 준비해보세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저는 학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학교, 어찌됐든 공부하는 곳입니다. 자, 비싼 등록금 내셨죠? 공부하세요. 본인이 원하던 학과든 혹은 본인이 좀 원하지 않는 학과이든 간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대학교는요, 본인이 선택해서 희망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호기심이 있었는데 혹은 관심이 있었는데 공부하지 못했던,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수업 한번 들어보시기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학과가 아니지만 한 번도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업도 들어보시기 바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영국 수업도 들었고요, 한국 무용 수업도 들어봤어요. 제가 그동안 접하지 않았던 분야거든요. 그래서 연극 수업 같은 경우는 막연한 호기심, 그리고 TV에서 봤던 뮤지컬 이런 걸 통해 그동안 저런 거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 한국 무용은 정말 제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분야라서 수강을 해봤었어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고요. 그런 새로운 경험, 공부라는 걸 통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 7가지, 물론 제 기준이고 저의 가치관에서 드리는 조언이긴 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활 1학년 딱 들어가면요, 막 끌려다니기 바빠요. 여기저기서 누가 사주고 술 마신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1년 금방 지나갑니다. 2학년 학생들 아시죠? 그래서 그 1학년 귀중한 시간이고요. 그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정말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 제 조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